네, 안녕하세요. 안성 광덕초등학교 교사 허용훈입니다. 지난 강의 잘 들으셨나요? 그 나경훈 선생님의 어떤 평택 지역사 사례, 그리고 저희가 또 고려인 학생들에 대한 심층 면담 사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강의를 탑재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2015 개정 초등사회과 역사학력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교육과정에 나온 지 이제 꽤 됐죠. 5년이라는 시간이 됐고 이미 뭐 익숙하시리라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육과정이 이제 2009에 대해서 비해 어떻게 변화했고, 또 우리 역사학력 교육과정의 어떤 좀 특정한 특징이라든지, 또 향후 뭐 우리 교육과정을 또 개정함에 있어서 뭔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 등 먼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이제 교과서를 한 몇 가지 좀 사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한시호 파일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PDF 파일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글이 이제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역사학력 교육과정 분석 및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제 박사과정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좀 이제 교과정이 개정되는 그 과정을 좀 제3자의 입장에서 면밀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교육과정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교과교육 전공이다 보니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과정이 개정되는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변화의 특징들을 한번 좀 직접적으로 찾아보고 분석해 볼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교과서 분석과 아울러 여기도 나와 있듯이 교과서 개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데, 또 뭔가 또 우연찮게 이게 또 2015 개정 사회과 역사학력 교과서 집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안했던 것들을 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는 좀 뭔가 반영한 부분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교과서도 지금 뭐 적용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생각해보면 제 교과서 집필진 11명이 있었거든요. 초대 역사에. 네, 사실 그때 저는 거의 이제 제 아래 후배가 한 명밖에 없었고 거의 다 선배님들이었는데, 이제 첫 회의 때 그냥 이때 워낙 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심이 있고 또 뭔가 이슈화가 된 상태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물론 이제 뭐 첫 회의라 막 여러 가지 뭐 브레인스토밍 하고 했었는데, 이제 말을 많이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너가 팀장을 해라. 그래서 팀장을 3년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허드렛 일을 다 했었죠. 뭐 편집부터 원고 수합부터. 그래서 지금 그 교과서를 현장에서 쓰고 계신데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주변에 친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질타 아닌 질타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뭐 교과서라는 것은 뭐 하나의 그냥 참고 자료이잖아요. 물론 국가에서 만든 정선된 자료이긴 하지만 요즘 뭐 선생님들께서 워낙 다양한 이제 역사 수업도 실천하시고 재구성하시기 때문에 교과서라고 하는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뭐 다양한 수업을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의 변화 및 특징입니다. 이제 교육과정의 구성체제가 변화를 했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와 2015입니다. 보시면 이제 기존의 목표가 이제 성격과 목표로 이제 나뉘어졌고요. 특히 그 성취 기준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9, 2007 때만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대강화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취 기준에 대한 뭐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라든지 뭐 그런 부가적인 어떤 해설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2007 때는 해설서가 있었죠. 2009 때는 해설서마저도 없어졌었고요. 2015 때는 교육과정의 상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취 기준 하단에 학습 요소, 뭐 해설, 교사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문서를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이제 5학년 2학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5학년 2학기 때 집중적인 역사 수업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 이게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대주제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꺽쇠 표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중주제 그리고 성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취 기준 하단에 학습 요소 그리고 성취 기준 해설 이 성취 기준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지 특징들을 간략히 하고 있죠. 그리고 해당 성취 기준을 가르침에 있어서의 어떤 교사학습 방법의 유의사항 그리고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 2015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또 별도로 교사학습 방법 및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9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력 체제의 특징입니다.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영역 간의 통합적인 구성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주제 수준, 중주제 수준, 성취 기준 수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대주제 수준에서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3, 4학년군의 대단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4학년 1학기 부분인데요. 세 개의 중단원, 지역의 위치와 특성은 지리,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 역사는 역사,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참여 일반사회 이렇게 해서 개 다던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세 개의 중단원이 지리, 역사, 일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된 단원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5, 6학년군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사회와 역사와의 통합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제 중주제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가족의 모습과 역할 변화라는 중단원에서 성취 기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취 기준은 역사 영역, 두 번째 성취 기준은 뭐 일반사회 영역. 이렇게 합쳐서 중단원 수준에서는 이렇게 역사 일반사회 간의 통합적 구성을 취한다. 5, 6학년군의 인권 중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취 기준은 역사, 두 번째 성취 기준 일반사회 이렇게 합쳐서 중단원 중주제 수준에서의 통합적 구성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주제와 중주제 차원에서의 통합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느슨한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아래로 내려와 성취 기준 차원에서의 통합적 구성입니다. 이 5, 6학년군의 독도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독도를 지키려는 조상들의 노력을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역사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독도의 위치 등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토 주권 의식을 기른다. 이 부분은 이제 지리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취 기준 하나의 성취 기준 안에 역사와 지리의 통합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통일 부분입니다. 6학년에 나오는 성취 기준인데요. 남북 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그려본다. 이거는 역사와 일반 사회 간의 통합적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615에서는 대주제, 중주제, 성취 기준 수준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물론 비판은 있습니다. 지금 2009 때 생각해 보시면 역사 영역 같은 경우에 완전한 이제 독립, 거의 분리를 취하고 있었죠. 그때는 개발 주체 자체가 달랐습니다. 2009 때는 이제 초중고 역사를 아예 이제 국제편찬위원회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 초등의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만 이제 초등사회과 팀에서 했었는데요. 2015는 이제 초등 아예 역사지 일반사회를 다 이제 초등팀에서 이제 개발을 했었죠. 개발 주체에 따른 그런 뭐 부분도 있고 뭐 교과제 정치학 차원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역사 영역의 분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 때 이제 사회과 역사 영역 성취 기준입니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5학년 2학기와 6학년 1학기 때 1년간이죠. 역사를 이제 연대 기준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5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선사에서부터 이순신과 남한산성, 지금 임진왜란 병자호로 하니까 조선 중기까지 6학년 1학기 때는 조선 후기부터 이제 현재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1년간 역사를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이전에 2007 때는 이제 5학년 1학기와 5학년 2학기에 1년간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2015 때는 좀 분산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해당 성취 기준이 꼭 역사 영역이냐라는 질문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판단하기 나름이라 봅니다. 일단은 저는 역사 영역에 해당되면 해당된다고 보고 이제 삽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네, 그러면 2015 때는 이제 분산이 되었습니다. 3학년에서는 이제 옛 이야기나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역사 부분, 또는 생활과 관련된 부분, 또 4학년 1학기 때도 이제 문화유산과 지역 인물, 이제 그리고 특히 5학년 2학기 때가 집중적인 역사학습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고조선에서 6.25 때까지 배우게 되고요. 6학년에도 이제 역사 영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정치의 민주주의 발전 부분, 또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 발전 부분, 그리고 뭐 또한 남북 통일, 아까 이제 통합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역사 영역 일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사 영역, 선사 시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부분이 뭐 선사 시대다라고 특정하진 않지만 옛사람들의 생활 도구와 주거 형태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된 부분을 이 부분에서 이제 선사 영역을 다루고 있고요. 물론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 2015년 9월에 고치가 되었는데 사실 4월에 성취 기준에 대한 1차 안이 나왔고 이제 9월에 2차 안이 그 이전에 한번 또 2차 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최초 안에서는 여기가 이제 선사 시대라고 특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최종 고지안에서는 이제 빠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각주에서도 넣었던 기억은 나는데 한번 원고를 참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5에서는 역사 영역이 좀 이제 분산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선사 시대와 현대사의 분산 배치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현대사 같은 부분, 그러니까 5학년 2학기 때는 6.25 때까지 배우게 되고 6학년에서 정치의 발전 부분, 경제의 발전 부분, 뭐 통일이나 국도 부분, 현대사 부분이 6학년에서 일반사회 영역과 통합적으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09에서의 비판 이런 거 있었어요. 역사 영역에서도 그 현대사 부분에서 정치 발전, 경제 발전, 그 민주주의 발전을 배우는데 일반사회 영역에서도 또 배운다. 그래서 그 중복된다라는 비판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다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사학력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학년 2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도구의 발전, 뭐 주거의 변화 이 부분에서 이제 선사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것을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역사분야의 특징과 문제적 탐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막 계속적으로 우리가 초대 역사 교육을 하는 분들이 또 현장 선생님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인물사와 문화사 중심의 주제사라고 교육과정 개정진이 밝히고 있는데 통사구조 양립 가능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인물이입니다. 2009도 그렇고 2015도 그렇고 교육과정 통치 기준에 그 인물을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 비교를 한 표인데요. 2015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죠. 네, 뭐 근초고왕에서부터 뭐 이렇게 신조어까지 많은 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육과정을 보시면 네, 5학년 2학기에 대주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제 하나가 교과서상의 대단원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꺽쇠 부분이 이제 중단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조선, 고대 시기 그래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성취 기준은 그러니까 인물사 부분이고, 두 번째 성취 기준은 문화사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고려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성취 기준은 인물사, 두 번째는 문화사. 우선 조기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는 인물사, 두 번째는 뭐 인물과 여기서 또 인물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문화사와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인물사와 문화사 중심이라고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연대기조 통서구조로 볼 수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이게 양립할 수 있을까, 이게 교과서상에 어떻게 좀 구현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당시 의문이었는데요. 좀 쉽지 않죠. 특히 인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선정된 인물들이 약간 정치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왕이라든지 뭐 장군이라든지 그런 인물들이 중심이고, 또 문화사 같은 경우에도 성취 기준 부분을 보면 이런 문화사를 통해서 약간 우수성을 탐색한다. 여기서도 문화의 우수성을 탐색한다. 우수성을 탐색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치사와 민족사의 강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성취 기준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아도, 네. 뭐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런 인물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또 나와 있는 문화유산 이라고 했을 때 고려시대 과학기술과 문의 우수성을 탐색한다. 고대 사람들이 이룩한 문의 우수성을 탐색한다. 그래서 성취 기준에 어떤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 바로 정치사와 민족사가 강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약간 좀 생활사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2007도 2009도 그렇고, 2015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역사 영역에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 학습을 강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때부터 좀 이 지역사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네, 바로 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나경훈 선생님이 뭐 이 지역사 관련된 부분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4학년에 보시면 보장, 우리 사회과는 이제 환경학대법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제 내용 부식 방식이 있죠. 3학년은 보장 수준, 4학년은 좀 더 넓은 시도 수준, 5학년은 뭐 나라 국가 수준, 6학년은 뭐 세계 수준. 물론 그 이후에 이제 2007 때 뭐 탄력적 환경학대법 이런 게 나오면서 환경학대법을 고스란히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라는 논의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회과에서는 환경학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학년에서는 구당, 시군구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장이 예대하기 위한 문화유산. 4학년에서는 우리 지역,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도 단위, 문화유산과 인물. 이 부분은 사실 2007과 2009에서도 물론 지역사 부분이 살짝 있긴 있었지만 2015에 상당히 강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특징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럼 교과서 개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론 사실 뭐 이미 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쓰이고 있고, 검정교과서가 또 22년에 3, 4학년군, 23년에 5, 6학년군. 그래서 지금이 집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단순 연합이 아닌 통합적 서술을 할 필요가 있다. 아까 그 대주제 수준, 중주제 수준, 성취 기준 수준에서 통합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단순 기계적 연합이 아니라 뭔가 좀 화학적인 연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고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삶과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코너들을 몇 가지 제시를 이 당시 했었는데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역사 속 여성 어린이, 이거는 좀 반영을 해보았고요. 나도 역사가에서 역사 탐구 부분, 사고로 쑥쑥 이런 것들을 몇 가지는 좀 반영해보고자 노력했었습니다. 해석의 다양성,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해석을 하는 학문이고, 그래서 초등식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뭔가 간략한 학생 수준에 맞는 또 사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고자 하는데 사실 좀 쉽진 않았어요. 그 서술의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객관적 서술을 좀 하게 되어 있죠. 인물사 학습, 그 성취 기준 자체에 워낙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 영역에서 인물사를 어떻게 좀 다루어야 할까 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시는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사 학습을 위한 콘텐츠 개발. 이미 각 지역별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여러 가지 지역사 학습을 진행하고 있죠. 제가 지난 대면 연수 때 말씀드렸던 고려인 부분, 또 독립운동 부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고, 나경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진이면에 현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특구 만들기, 이런 사례들도 아주 의미 있는 사례 생각이 되고, 최근에는 각 지역 교육청별로 혁신지구 사업 차원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각종 이야기거리, 문화유산, 인물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학습을 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제시를 해보았고요. 네, 한번 교과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이 부분의 성취 기준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5학년 2학기에 2개의 대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조선 후기부터 6.25까지인데요. 일제 침략과 광복의 노력 2개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일제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들, 광복을 위하여 힘쓴 인물들,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성취 기준은 조선 후기, 근대 개항기부터 1910년까지를 볼 수 있겠죠. 경제 병합까지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일제강점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물들 명성황후, 안중근, 신돌석, 여기서는 이회영, 김구, 유관수, 신채우. 그러니까 성취 기준의 인물이 일단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반드시 다루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인물들은 반드시 풀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할 문제. 그러니까 이 이전의 그 주제가 동학농민운동이었거든요. 1894년.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 을미사변, 아감한전, 대한제국 선포, 일산의격, 고조항대, 강대태의 군대에서 안중근의 대의가 국권폭발. 이때 일제강점기 때 어떤 노력들까지. 네, 그래서 대한제국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는 여기서 다뤄줄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성황후에 대한 서술이 처음에는 읽기 자료도 들어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검토나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라는 인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에 대한 상반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취 기준에 보시면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약간 뭔가 자주 독립이나 근대화를 위한 노력적 측면에서 서술했었는데, 상태로는 사실 약간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런 사건으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제국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역사 속 여성입니다. 그 성취 기준, 제가 교과서 분석할 때 정치사와 민족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많은 논자들이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역사적 소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넣지는 못하겠지만 코너 학습 같은 거 통해서 좀 넣었으면 좋겠다. 성취 기준별 한두 개라도 그런 의견을 냈었고, 그래서 역사 속 여성, 역사 속 어린이, 역사 속 외국인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놓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넣지 못했어요. 인물 선정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학당 얘기를 해서 역사 속 여성 어린이 부분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시별로 이런 또 발문, 생각해 볼 만한 이렇게 발문들을 제시를 했어요. 이 발문은 확산적 발문이라보다는 교과서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공부했을 때 충분히 뭔가 답해 볼 수 있을 만한 질문 넣었고요. 중간중간에 교과서 속으로라고 하는 읽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이제 역사 탐구 부분인데, 사실 탐구형 교과서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15는 역사 탐구가 중심이 되는 자기주도적 교과서임을 또 표방하고 싶어서 제가 처음에는 매 차시마다 이렇게 탐구를 넣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런 서술을 통한 읽기를 통한 내용 이해를 하고,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역사 탐구를 하자라는 차원으로 매 차지마다 역사 탐구를 넣었다가 이제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 앞부분에 특히 많이 빠졌어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형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표본할 수가 없는 상태가 사실 된 거죠.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비화인데, 네, 그런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탐구활동 들어왔습니다. 대한제국식의 변화된 서울거리 탐색하기. 이 부분도 처음에는 분량이 많았습니다. 두 쪽으로 되어 있었고, 뭐 사진 분석대 보고 전후 부분이죠. 이 숭례문에서 이제 명동성당을 바라본 부분인데 명동성당이 없고 있고, 여기 이제 가가라고 하는 옛 그 건물들을 여기 철거하고 도로를 넓히고 전차를 만들고 전신주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 사진 분석하고, 독립신문에 나와 있는 그 당시에 어떤 서술들, 제가 사실 예전에 이 부분 또 저 연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교과서에 이게 넣게 된 부분이죠. 예, 글도도 많았고 그 사료를 어떻게 사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진과 이제 그 당시에 신문, 사료 분석을 통한 이제 발문들도 좀 여러 가지가 단계형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이제 잘리게 된 지면상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을사늑약과 항일의병의 노력. 신돌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돌석을 반드시 넣을 수밖에 없었죠. 을사늑약과 의병의 단계별로 이렇게 질주를 했고요. 네, 신돌석은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역사 속 여성, 이제 윤희순이라고 하는 여성 의병을 제시했고요. 그러니까 뭐 좀 사진도 넣고 다양한 사료도 넣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는 이게 지면상의 한계 때문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지도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서 뭐 성취 기준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런 어린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코너학습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왜 항일의병이 되었지 생각해 보기 당시였던 맥켄지라고 하는 기자가 썼던 글과 사진을 보면서 좀 분석해 보는 부분. 안중근입니다. 안중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안중근에 대한 독립된 차시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안중근에 대한 좀 다양한 읽기 자료들을 좀 지시를 했었는데 뭐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공부활동까지. 네. 지도서 마지막 지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개관, 목표, 그리고 구조화, 교사수 방법 평가 계획, 주요 개념 및 용어 해설. 그래서 각 차시별 나와 있죠. 도입 부분. 해당 페이지에서 생각해 볼 만한 발문들도 제시하고 있고 도입 전개, 네. 마무리까지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들 정리. 그리고 교사학습 참고 자료를 상당히 좀 많이 넣고자 노력을 했어요. 이제 지도서는 좀 뒤에 좀 분량의 제한이 좀 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사학력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다 실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들께서 뭔가 수업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내용학적 어떤 뒷받침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놓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는 물미사변, 명상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 대안적으로 평가에 대한 부분들, 네, 뭐 도시개조 사업에 대한 부분들, 뭐 독립신문, 교과서에 다 제시하지 못했던 이런 사료들, 네, 외국인이 보았던 이런 사업에 대한 인상, 이것도 독립신문에 들어간 부분들이고요. 네, 뭐 대한국 국제, 또 주제와 관련한 답사할 만한 정도들까지 이렇게 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5 사회과 역사학력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과 교과서를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뭐 물론 이미 뭐 익히 알고 계신 부분들을 좀 반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좀 뭔가 복습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셨을 거 생각이 들고요. 또 타기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음 교육 과정에 개정이 된다면 우리 현장 교사들은 우리 또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한번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계속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교과 교육에 대해 전공을 하고 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좀 민감하게 좀 살펴보고자 네,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온라인 수업은 수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실행 과제를 부여할 예정인데요. 미리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물론 뭐 대면 연수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역사 성취 기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5학년 2학기의 성취 기준들을 쭉 한번 보시고 3, 4학년분 부분도 좋습니다. 네, 여기 지역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 성취 기준, 관심 있는 성취 기준 살펴봐 주시고 그 성취 기준에 대한 그 수업을 구현한 또 수업 사례들, 뭐 직접 하셨던 것도 좋고 아니면 다른 분이 하셨던 것도 좋고 인디스쿨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게 찾아보셔도 좋고 뭐 동료 교사가 하셨던 거 좋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지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구현된 것들을 같이 한번 그 사례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 수업 사례, 어떻게 보면 지역사 수업 사례인데 교수 평일차 관점으로 바탕으로 한 문화유산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